뇌의 보상 체계.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거는 우리 뇌과학에서는 했던 거를 다시 하는 거를 보상이라고 그럽니다. 결국 이게 심해지면 중독이 되는 거지.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걸 보상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 행동, 정신적인 거, 행동적인 거 다 반복하고 싶어 하는 거는 보상입니다. 이거를 중개하는 게 이 보상회로라고 하는 건데요. 예, 관련되는 그 대구조들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뉴클레스 어컴번스라는 거예요. 이게 중격 의지핵이라고 그럽니다. 뉴클레스 어컴번스고요. 이게 활성화되면은 쾌감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걸 쾌락센터라고 그러죠. 이 쾌락센터고 이게 활성화되는 과정이 그 중뇌에 있는 벤트럴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라 그래가지고 배 쪽 그 피계 영역이다 이런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뇌 여기에서 얘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뉴클레스 컨번스가 활성화되면은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물론 편도체나 해마나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고요. 이거를 리워드 시스템, 보상 체계라고 합니다. 어떤, 어떤 자극이 쾌감을 불러일으키면 그 자극을 계속 더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예. 담배를 피우면 쾌감이 생기더라. 그러면 자꾸 담배를 피우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싶다. 보상받고 싶다는 게 반복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쾌감이 오니까 반복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보상받는다고 그러고 거기에 관련되는 회로를 보상회로라고 그럽니다. 여기 관련되는 게 도파민 수용체고 도파민이라는 이게 신경 전달 물질로 매개가 되죠. 이게 어떤 자극이든 간에 여기 보면은 화학적인 것도 있고 코카인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뭐 이런 중독성 물질들 이런 게 뇌로 들어오면은 이게 요 미디알 포브레인이라는 이 축삭 다발 이게 신경 다발을 타고서 쭉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이 신호 다발을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쾌락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막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뇌과학으로 보면은 중뇌 변연계 도파민 경로다 뭐 이런 말을 붙이는데 말이 어렵죠, 그죠? 어쨌든 쾌락 고속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담배를 피우든 뭐 약품을 뭐 중독 약품을 먹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이 고속도로를 타고서 올라와서 요 VTA 요거를 활성화시키고 이거는 다시 위쪽에 있는 뉴클레스 어컴번스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뉴클레스 어컴번스가 도파민에 의해서 활성화되면은 쾌락을 느낀다. 그래서 뉴클레스 어컴번스를 쾌락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쾌락 중심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가 쾌락을 느낀다. 이 회로를 보상회로라고 한다는 거죠. 관련되는 핵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자세하게는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고 관심 있으면 더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게 너무 좋아하면은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독되는 그 차례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미그달라 편도체를 통해 가지고 느낌이 수용이 되고 좋아하는 이게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는 게 가래죠. 그죠? 가래, 취. 수는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받아들여서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가래 단계에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중독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심화되면은 습관화돼 가지고 중독이 된다. 그러니까 수에 취유 이런 단계로 12연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습관화되는 거는 요 이 스트라이어텀인데 등쪽 선조체 이쪽에 뭐가 약간 신호가 넘어갔을 때 습관화된다는 거고, 요 벤트럴 요 벤트럴 스트라이어텀 해놨는데, 요게 앞에 있는 이게 있는 데입니다. 뉴클레스 어컴번스가 있는 것. 그래서 뉴클레스 어컴번스는 구체적인 핵을 얘기한 거고, 그냥 스트라이어텀 S라는 거는 그 핵을 포함한 뇌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머릿속에 넣고 하려 그러면 이제 뇌과학자가 돼야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다 머릿속에 넣고 하기는 힘드는데 어쨌든 이런 구조가 있어 가지고 그 받아들이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가래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다음에 중독까지 되는구나. 이런 게 다 뇌에 있는 이 구조들의 어떤 역할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이 정도만 이제 알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제어를 하는 게 이 위에 있는 이 대뇌 피질에 이 밑에 이거는 대뇌 피질이 아니고요. 피질 하 구조죠. 피질 밑에 있는 구조, 피질 하 구조고 이 대뇌 피질의 이 전전두엽도 대뇌 피질이고 두정엽, 파라이탈인 게 두정엽이죠, 그죠? 전두엽하고 전전두엽하고 두정엽에 퍼져 있는 이 메타인지 조절 신경망, 메타인지 신경망, 이게 나는 사티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티 신경망이 이제 아래 이 신경 구조들을 제어를 하죠. 이 밑에 있는 거, 이거는 대뇌 피질이 아니고 피질 밑에 있는 구조들, 아미그달라, 그다음에 스트라이어텀, 선조체 이런 것들이 다 대뇌 피질이 아니라 피질 밑에 있는 구조들이잖아요. 그죠? 이 밑에 있는 구조들에서 애취유가 일어나고 이거가 너무 과활성화되면은 습관화돼서 중독에 빠지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를 억제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띠의 효용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고요. 예, 이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감정이 또 너무, 감정이 일어나면은 이 감정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와 가지고 화가 부르륵 일어난다든가 뭐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탑다운으로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 탑다운으로 억제하는 게 이 사티신경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탑다운 억제가 잘 안 되면은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가래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되는 그 뇌 구조가 이제 여기는 해마까지 포함돼 가지고 옛날에 기억해 놨던 게 다시 개입하면은 그저 앞에 이거는 현재 상태에 좋아하는 것만 일어나는 그 상태를 표시해 놓은 거고 뭐 맛있는 거를 먹으니까 맛이 좋더라 하는 현재 상태가 요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이거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은 다음에 또 그 맛을 보면은 전에 먹어봤던 기억이 또 되살아나가지고, 그건 해마가 관련하잖아요. 그죠? 해마가 또 관여해가지고, 음에 좋은 거 해가 더 달라든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 이제 가래가 생기는 기전이고, 가래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아미그달라뿐만이 아니고, 해마, 기억까지 관련하는 게 가래가 되는 거고, 다음에 그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그 신호가 위쪽으로 여기 이 선조체인데 이 밑에 배 쪽 선조체 여기에 뉴클레스 컨번스가 있어서 쾌락을 우리가 느끼는 건데 이게 신호가 이제 위에 등 쪽으로 선조체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습관화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등쪽 선도체까지 관련됐을 때 이제 습관화된다. 도살, 스트라이텀 등쪽 선도체까지 관련이 되면은 습관화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습관화 된다는 건 중독된다는 거니까. 이까지 왔을 때 중독이라는 거죠. 행동학습이 이렇게 HU로 행동학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행동학습이 적당하게 일어나도록 위에 이 사티 신경망이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사티가 약하면 이게 제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면 자꾸 더 좋아하게 된다. 중독에 빠진다.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약을 처음에 했을 때는 중독이 안 된 상태지만 마약 해보니까 좋으니까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사띠가 강하면은 그게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밑에서 일어나는 이런 HU 이 과정을 사띠가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종합했는 게 이거예요. HU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게 밑에 이 대뇌 피질 밑에 있는 구조들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HU가 일어나는 거를 대뇌 피질에 있는 이 사티신경망, 인지조절 신경망이 이거를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잘 돼야지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 HU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티가 그래서 필요하다. 시험에도 이제 요거가 베이스가 돼가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연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전생, 현생, 후생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현재 인식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무지로 인해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보면은 거기에 따른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게 쌓이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쌓이게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행동에 이제 이런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앞에 여기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념을 형성하느냐, 대상을 어떻게 제대로 보느냐, 정견을 하느냐, 정견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뒤에 요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앞에 제대로 봐야지. 무지로 볼 게 아니라 위자로, 명지로 봐야지 이쪽 뒤쪽이 이게 더 수승한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앞에는 관념 형성, 인지 과정이고 뒤에는 그 인지에 따른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 행동은 일어나면 또 학습이 되니까 뭐 행동 학습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제가 나가는 부타파라 스님은 12연계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경전에 봐도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상유타 니까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윤회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상유타 니까에 어디에 보면 이렇게 인지 과정으로 해석하는데 딱 한 군데 나와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왜 그러면은 이거를 부처님은 윤회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윤회가 있더라. 그래서 윤회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윤회는 없더라 하는 거예요. 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특히 이제 스님들, 그 윤회를 철저하게 믿고 계시는 스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타파라 스님은 이거를 12연기를 인식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한테도 설명을 하신다 하는 것. 그래서 인식 과정이니까 사띠가 강해지면은 밑에서 일어나는 이 HU 과정을 딱 빨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제어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사띠 삼바자나 올바른 알아차림 삼바자나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알아차림이고, 사띠는 알아차림이고, 산파자나는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알아차림이 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가 짜증을 내면서 울잖아요. 아, 애가 짜증을 냈구나 하는 거는 알아차림이고, 왜 짜증을 냈을까? 배가 고프구나 하고까지 알아차리면 올바른 알아차림이다. 산파자나는 원인까지 알아차리는 거다. 이게 산파자나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 여기 나오네. 그래서 사티 수행을 많이 하니까 인지조절신경망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것. 것으로 하고, 뭐, 사띠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어, 시험 문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학습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논문에 나오는 실험 데이터거든요. 데이터인데, 이거가, 명상의 효용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 데이터가 돼서 요거를 시험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시험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메일로 나한테 주면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단, 뭐를, 도구를 가지고 찾았던 간에 그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하고 내 말로 써야 돼요. 자, 그거를 그냥 AI한테 물어가지고 답을 얻었는데, 그대로 긁어가지고 붙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보면 알아요. 아, 그러니까 AI로 찾아가, AI한테 물어가지고 답을 얻는 거는 뭐, 요즘 AI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있어요. 그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정답에 가장 가까운 답을 구하고,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내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그건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이거 뺏겼구나 하는 거 보고는 점수 잘 안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야, 그거는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이게 명상한 건데, 어,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장기적으로 명상한 사람, 그러니까 거의 만 시간의 명상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첫 번째 데이터고, 두 번째 데이터는 8주간 MBSR, MBSR이 8주간 프로그램이니까 MBSR을 한번 돌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른쪽, 오른쪽 편도체 활성을 본 거죠. 그죠? 오른쪽 편도체 활성. 뭐를 봤느냐 하면은 비교를 했는데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그래서 아무 표정이 없는 중성 화면을 보여주고 그때 편도체 활성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네가티브니까 환한 얼굴을 보여줬을 때 편도체 활성을 측정하라. 그래서 그거를 화났을 때하고 중성일 때하고를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차이가 나는 거를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롱텀 장기간 명상을 한 사람은 오른쪽 편도체 활성이 이렇게 명상을 안 한 사람, 이건 명상을 안 한 사람에 비해서 낮죠, 그죠? 활성이. 편도체 활성이 명상을 한 사람은, 장기 명상을 한 사람은 낮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환한 얼굴을 보여줬을 때 낮고, 이거는 긍정적인, 그러니까 웃는 얼굴을 보여줬을 때도 낮더라. 자, 그리고 명상을 오래 할수록 그런 그 오른쪽 편도체의 활성이 낮더라. 환한 얼굴을 보여줬을 때. 명상 한 그 횟수라 그럴까, 그게 오래될수록 더 낫더라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왜 긍정적인 것을 보여줬을 때도 부정적인 얼굴을 보여줬을 때도 편도체의 활성이 낮느냐,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특히 왜 오른쪽 편도체가 그럴까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기 요거는 설명이고요. 왼쪽으로 중간 가운데 설명이고 그래서 문제가
편도체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보라는 거고, 그죠? 편도체와 감정. 자, 이런 거는 뭐, 나도 강의를 많이 했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잘 정리되어 나옵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쓰면 되고, 왜 오른쪽 편도체에 특별히 여기에 더 변화가 많을까? 이런 것도 AI한테 물어보든지 생각하든지 뭐 한번 답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왜 부정적인 게 편도체의 활성이 낮게 보였을까? 뭐 하여간 그런 겁니다. 이게 감정 자극에 명상을 하고 나면은 감정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아, 대충 짐작이 가죠. 그죠? 말로 표현하기가 쓰려니까 좀 깝깝해서 그렇지. 이런 거를, 뭐, 어디를 통해가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AI한테 물어보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긁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AI한테 물어보면은, 예, 물어보면 답 잘해줍니다. 예, 쫙 잘해주죠, 그죠? 이런 거를 정리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붙여보면 안 되고, 이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아, 이래서 그렇다 하고 서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문제가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요즘 AI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답을 다 구할 수가 있고, 단지 내가 그 AI가 주는 답을 내가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죠. 그죠? 자, 내가 그걸 이해하려면은 나도 내 지식도 있어야 되고, 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명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는 거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AI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아,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문제는 MBSR을 했을 때, MBSR을 했을 때, 그다음에 요거 비교구는 대조구는 이거는 그냥 헬스 이넨스먼트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명상이 아니고 그저 건강 좋아지게 하는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만큼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MBSR은 MBSR 명상을 한 그룹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실험군이고 요거는 대조군이지. 대조군에 비해 가지고 오른쪽 편도체가 여기도 낮아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앞에 여기는 벤트로미디알 프리프론탈 콜텍스 요 부분을 재봤는데 요거에 하고 묘하고 편도체하고의 상관관계, PPI라는 건 요 상관관계입니다. 여기 이제 요쪽이 전전두엽이 요 편도체를 제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어하는 관계라는 얘기라. 이 제어를 해가지고 요 연결이 더 강해야지 제어를 더 잘하겠죠. 그죠? 이 연결이 잘 안 되면은 제어를 잘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애를 관리를 하고 강아지를 이렇게 뭐 이렇게 관리를 해도 내가 목줄을 딱 제대로 잡고 있어야지 관리를 잘 하지. 이게 목줄도 놔버리고 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기. 얘가 전전두엽이 편도체의 목줄을 딱 잡고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를 인터넷 찾아보고 AI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됩니다. 재밌을 거예요. 문제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예. 여기 좀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런 것도 설명하라 해놨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아래 편도체를 제어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할까 하는 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뭐, 사지선다나 뭐 이렇게 객관식 내는 것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자, 이런 시험이 이제는 뭐 사실은 정보가 널려 있기 때문에, 정보를 누가 더 잘 찾느냐가 능력이죠. 그죠? 요즘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이제 진짜 실력이에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고. 이 시험 방식은 제가 미국에서 그 연구원으로 있을 때, 칼텍에 있을 때, 거기 시험 문제 내는 거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험 문제 왜 내냐면은 교수가 앞에, 자기 연구실 앞에 이게 그 박스를 하나 놔놓고 거기에 시험 문제를 이만치 두꺼워요. 이거를 두루룩 말아가지고 그거 던져 놔 놓습니다. 놓고는 이거 가져가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하라. 그리고 언제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났다는 시간은 적어라. 이게 시험 요령입니다. 이런 모여가지고 한 시간 동안 시험 감독하고 이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교실에 앉아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대학원생이었을 때죠. 봤는데 그것도 뭐 오픈북입니다. 시험은 외국의 시험은 당연히 오픈북이에요. 근데 오픈북이라도 어려워서 그러니까 아무 네가 머리가 나쁘면은 책 찾아봐도 몰라요. 생명과학 쪽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내는 거는 책은 처음 봤습니다. 예. 꼭 고만 마리 하고 실험하는 것 같아요. 와, 그렇게 힘들든지 꼭 이제 이런 데이터를 내주고 이 논문의 데이터를 내주고 이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유전자 코드, DNA에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그 코드를 해석하는 과정의 연구 논문, 이거를 이 시험 문제로 내는 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그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천재들이 실험 데이터를 내가 그 천재들도 해석을 하기가 힘든 거를 그런 과정에 연구 데이터를 시험 문제에다 떡 내놓고 풀어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막 끙끙 앓으면서 막 몇 시간씩 푸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인상 깊고,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뭐, 사지선다 하면은 대충 짐작도 해가지고 뭐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풀면은 모르면 손톱도 안 들어가. 그래서 그런 시험을 이렇게 본다는 거가 참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뭐 그렇게 내봤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즐기면서. 한 학기 동안 어려운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한 학기 동안 일을 해가지고는 좀 뇌과학적인 지식을 흡수하기가 힘들죠. 그죠? 요거가 바탕이 돼가지고 앞으로 명상에 관련되는 뇌과학적인 내용이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을 조금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 문제 풀듯이. 이렇게, 뭐, 누가 어떤 뇌과학적인 얘기를 명상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걸 한번 이해하고 싶다 할 때 그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지식은 쌓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죠? 수고했습니다. 됐어요. 예.